계속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한때 잘 나가는 투자 상품이었지만 세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지금은 손실 규모가 막대합니다.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입주한 건물에 투자하는 거라 100% 안전하다며 공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신한은행이 고객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가입자를 모집해온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가 김 씨가 신한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50억짜리 해외 부동산 펀드에 가입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해외 국가기관이 새들어 있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 설득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나사나 EU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전혀 디폴트 될 위기는 전혀 없다. 그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때마다 금리를 웃도는 배당을 주고 5년 후 건물의 증권을 팔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인데 당시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두 펀드만 500억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턴 배당은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아예 끊긴 적도 있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별 기대는 하지 마시라. 부동산 침체로 건물 가치도 급락하면서 김 씨는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펀드 계약서 곳곳에 적힌 다른 사람의 글씨와 서명입니다. 여기는 제 글씨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예, 초고위험 제 글씨 아닙니다. 그냥 100% 이내 이것도 제 글씨 아니고 이것도. 김 씨는 과거 투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00%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항목에도 누군가 대리 서명했습니다. 6번도 제가 3년 이상 투자 경험이 있냐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실제 해당 글씨를 필적 감정해보니 모두 위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투자를 권유한 담당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김 씨 기억나세요? 고객이셨는데. 네. 직접 없습니다. 근데 직접 체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당시 설명을 좀 어떻게 하셨나요? 신한은행은 계약 당시 자필 기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투자 위험 등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의 소명을 요구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그렇다면 신한은행이 100% 안전한 부동산이라고 했다는 미국 나사 건물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보니 나사 직원들이 쓰는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빈자리가 많아 건물 가치는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과연 신한은행이 펀드를 팔 때 이런 점들을 제대로 설명했던 건지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나사 본사 1층이 텅 비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와 세탁소 정도만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JTBC에 건물의 10에서 19%만 나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상태라 2028년 재계약할지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원래 나사 펀드 만기는 지난 2022년 3월 수익 배분이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만기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7년 새 건물 가치는 반토막 났고 5년 후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는 현지에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SPC가 중심입니다. 이 법인이 투자금과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해당 건물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나사 펀드는 2,600억, 유럽 의회 펀드는 1,400억을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를수록 배당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상업 부동산이 침체하면서 건물 가치마저 급락했습니다. 현지 대출을 먼저 갚다 보면 투자자에게 돌려줄 몫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매각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과 또 나라별로 부과되는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나요? 거의 선순위 대출 원금을 갚고 나면은 비용이 돌려드릴 금액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십 장에 달하는 상품 설명서를 봐도 이런 경고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도 몰랐습니다. 레버리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돈으로 큰 거를 사는.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행위라며 점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는 57조 원. 곳곳에서 무너지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 고모 씨.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를 넘기면서 지금 계좌에는 절반인 6천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 씨가 처음부터 홍콩 ELS에 가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예금 상환을 받고 예금 상환을 받고 오다가 이때 가입을 PB가 본인이 해주겠다 해서 다 연결해 주시고 고 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자필 서명까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투자 성향을 묻는 서류에 고 씨가 자필로 서명을 했는데 이후 고 씨가 본 적도 없는 서류에 똑같은 서명이 들어갔단 겁니다. 고 씨는 자신의 서명을 은행이 마음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저는 성형 무조건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똑같이 복사될 수가 없는 거죠. 고 씨는 은행을 수차례 찾아갔지만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찾아갔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니다. 고객님이 여기서 사고 보시는 거 아니냐. 저 밖에서 기다리는데 유일고가 막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싣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중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상품의 규모는 총 9,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200억 원은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총 손실액이 7조 원이 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주요 ELS 판매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2차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